안녕하세요. 벌써 뭐 2022년은 이제 저물어 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같은 해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제 계묘년이라고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가 설계도 하고 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이제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민년은 어찌 보면 좀 막연하게 뭔가 새로운 거를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구체적인 게 아니고 이제 막연한 것. 그렇게 이제 시작한 거. 우리가 보통 그걸 뭘 시도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1년을 이렇게 보내셨다고 그러면 뭐 후회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나름대로 그냥 보람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막연하게 시작을 해서 막 결과도 이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묘년에는 뭔가 확실하게 내가 계획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어떤 걸 이렇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이제 희망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연히 우리 그 사무실 옆에 고시텔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아주 젊은 청년 이제 32살 먹었는데 본인이 그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거를 이렇게 좀 얘기 좀 하고 또 본인이 이제 그거를 이제 글로 이렇게 막 토해내겠다고 본인이 굉장히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건 이제 부러운 게 없대요. 나는 오직 그냥 내가 이 글을 써서 내가 유명한 작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좁은 방에서 나름대로 습작도 하고 또 책도 많이 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지금 이제 보내고 있어. 내년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나도 한번 제대로 책을 한번 쓰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해서 정말 희망적인 거를 마지막 2022년을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지금 강의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간에 의미가 좀 있어서 저도 이제 뿌듯합니다. 어쨌든 젊은 친구가 나름대로 정말 힘든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것, 목표가 뚜렷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제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32살. 아유, 뭐 32살이면 정말 희망만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든지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민년 을미월 계묘일 신유시에 태어났어요. 자, 이 사주의 특징을 딱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음팔통으로 되어 있죠. 음팔통. 음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남자가 음팔통으로만 되어 있다는 건 음양 조화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남자 사주에서 양팔통이 있는 것보다는 음팔통이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 음팔통이 있다는 건 양의 기운보다는 음의 기운이 이제 강해지기 작용을 하니까 조금 더 나름대로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침착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또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 어딘가 머물러 있는 모습. 그게 이제 음적인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난조수면서 이 한하고 이 조한 기운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요. 사회생활을 해서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 섞이진 않기 때문에 좀 거리감을 스스로가 거리감을 두게 돼 있어요. 이게 조한 기운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하고 어울리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제가 항상 이 조가 강한 사람들한테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찾고 자격증을 준비해야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지 자격증 없이 사회생활하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딱 그런 타입이에요. 지금 이 청년이. 자, 거기다가 이제 현침살이라고 해서 이거는 본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거 가장 그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어요. 현침살이 있다는 건. 이게 사주가 이 현침살인 사람들은요, 이 조한과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동일하죠? 조금 까칠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완벽하게 뭘 추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완벽을 추구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볼 때는 저런 사람 만나봐야 나한테 스트레스만 주지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예 이 거리두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뭐냐? 지금까지 그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나이는 얼마 안 먹지 않았지만 너무 서럽다는 거예요. 살아온 게. 그래서 그걸 내가 글로 토해내겠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제 박수를 쳐드립니다 하고 내가 전화를 끊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혼하셔가지고 지금 연락도 안 된대요. 연락도 안 되고 본인이 이렇게 찾고 싶지도 않대요. 또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아버님도 살아 계시는데 연락을 안 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얼마나 사람이 불안했겠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혼자라는 거고 지금 그냥 고아 아닌 고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본인이 모든 거를 친구도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냥 책이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펜이 친구고 내가 책을 읽고 뭔가 이렇게 써서 메모해 놓고 이제 그게 지금까지 하는 일이고 그럼 내가 경제적인 건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지금도 글을 써서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저 기고 원고료를 좀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연락이 돼서 시간이 될 때 뭐 알바도 하고 해서 뭐 돈에 대해서는 쪼들리지만 그렇게 꼭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먹을 게 없으면 뭐 안 먹어도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참 젊은 친구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궁의 이탈이라 궁의 이탈 자기 궁을 벗어나면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인연이 약하다. 자리 궁자죠. 궁의 이탈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그 육신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궁을 벗어난다. 여기가 조상 자리, 조상궁이죠. 이게 아버지, 어머니 자리, 그 본인, 배우자 자리, 이 자식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죄가 없어요. 여기 괴수니까 수 입장에서 뭐 화가 지금 죄잖아요. 죄. 화라는 게 여기 이제 미터에 숨어 있는 정화가 2개 있는데 이거 이외에는 드러나는 게 없어요. 자, 육체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게 인연이 약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하고는. 그러니까 이 부모 자리가 이게 부모 자리인데 부모 자리에서 이게 아버지 자리죠. 아버지하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 본인, 배우자, 자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사이에 이게 충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니까 이미 아버지가 할아버지하고 절연된 상태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나도 아버지하고의 만남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거리두기도 해버리는 거예요. 이 거리두기 이렇게 다. 자, 어머니가 일찍 이혼하셨어요. 자, 어머니를 보면 이게 어머니 자리죠. 이 자리. 이게 지금 이게 편인 이게 어머니가 아주 강하게 이게 자식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인데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자식 자리에 있다는 건 이 주인공한테 나한테 어머니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나한테 짐만 되는 어머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돼? 나도 능력도 없지만 어머니한테 기댈 의미도 없고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도 않고 그냥 나는 그냥 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딱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생활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뭐 누가 그립군 이런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한 군데에 내가 몰입을 해야 내가 스스로 지금 살 수가 있으니까 그 모든 걸 생각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어떤 삶의 어떤 이런 걸 참 어떤 절망적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아예 그냥 내가 밥을 굶어도 일단 책 한 권을 사서 읽으면서 글 쓰는 거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했어요. 힘들어도.
여러분 그 고시텔 한번 이렇게 혹시 이렇게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하도 좁은 데서 앉아서. 자, 그래도 본인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지금 아버지 어머니 덕이 없죠. 이 자체를 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숨어 있는 게 제가 있는데 물론 이 편제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 자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숨어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재 같은 경우는 혹시 나만이 어떤 가질 수 있는 이 돈 같은 걸 우리가 보통 비자금이라고 그러죠. 그런 정도의 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여자 육친 즉 이 결혼해서 좀 있으면 이제 나이가 32살이니까 이제 결혼도 생각을 할까 하는데 지금 여자가 드러나 있질 않아요. 아버지도 안 드러나 있고 제가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악착같이 뭐 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누구도 모셔야 되고 뭐 방도 뭐 새방에서 전세방으로 옮겨야 돼.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어떤 이거 잘 안 된다는 건데 현실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오직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가 느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생각은 자기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그것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거 그걸 내가 글로 내 힘들었던 거를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젊은 청년이 어떻게 돼? 힘들지만 대단하죠. 그리고 본인이 희망을 가지고 뭔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부모하고 인연이 약고 이제 궁이 이탈이니까 어머니하고도 인연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 편인 공부를 이제 공부로 치면 이게 편인 공부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공부가 아니니까 아마 이분이 나중에 책을 쓰든 뭐 글을 어디에 기고를 하든 좀 더 색다른 쪽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중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글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게 원래는 요게 관으로 되어 있죠. 편관이잖아요. 여기 입장에서 편관. 그런데 이게 해묘미에서 이게 반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관 역할을 못하고 식신상관으로 이게 흘러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관하고 인연이 없어요. 관하고 인연이 없다는 건 직장하고 인연이 없다. 혹은 자식하고 또 인연도 약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지금 생각은 여자도 그렇고 뭐 자식도 이런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사주에서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예를 생각한다든지 그러니까 직장을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 구조도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저처럼 이 관이 이렇게 지금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 관이 이렇게 안 됐다는 건 스스로를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이 딱 맞아. 내가 뭔가를 이렇게 몰입했을 때 밤새서 책을 읽고 낮에 몇 시까지 또 아침도 안 먹고 잠을 자고 막 이런 스타일. 그냥 뭐 자유로운 거죠, 그야말로. 그 관이 역할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재가 안 보이니까 재하고 관이 없다는 거.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이제 결혼을 염두에 두려고 하면 사주에 재관이 없으면요. 이 재관이 없으면 이 재는 책임은 책임, 관은 의무. 이게 없으면 결혼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책임도 안 지고, 내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의무감을 갖지 못한다는 거는 그걸 소홀히 한다는 거죠, 자기 일을. 자기 자리, 쉽게 해서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본인이 지금 이 구조가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도 어떻게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결혼은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어떤 글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어떤 생각은 지금 없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거기에 맞는 수입이
들어오면 좋고 안 좋아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일단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계속 글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행복하지 오히려 차라리. 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딱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우왕좌왕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낫지.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본인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 힘들고 그동안 살아온 것도 서러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하면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본인이 이렇게 내가 갈 길이 뚜렷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제가 박수를 보낸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32살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구조로 봐서는 힘들 수밖에 없죠, 지금.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완벽하지 않은 뭔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할 수 있는 것만 초지일관 내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몰입 같은 게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통 글 쓰는 사람들이 밤에 많이 쓰죠. 조용할 때. 그러니까 낮과 밤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그대로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을 보내면서 올해는 이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이 이제 습작해 놓은 것도 있고 뭐 좀 있는데 내년에 2023년은 실질적으로 올해처럼 막연하게 뭘 한 게 아니라 내년에는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조금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게니까 참 잘 됐다고 내가 얘기를 좀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친구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를 보시는 이제 모든 분들께 올해는 조금 뭘 시도하는 쪽에서 목적을 두었다면 내년엔 뭔가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이 있으니까 올해를 조금 내가 이렇게 생각보다는 거둬들이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은 충분히 그런 거를 이제는 이제 거둬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2023년 계묘년에는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특히 이제 이 젊은 친구한테 이렇게 이제 보내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또 이렇게 모든 걸 본인이 내가 취할 거 하고 버릴 걸 이렇게 선택해서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이 대운에서도 보면은 이때 재운이 좀 들어왔었죠. 그게 공부는 아마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공부할 수 있는 1대운, 2대운 이게 공부할 시기인데 이때 재가 들어왔죠. 이 재가 들어오면 남자는 이 재가 들어오면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성을 극열해버리죠. 재극인.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그럼 여기서는 또 이제 식신상관이 앞으로 30년 동안 오죠. 그러니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30년 동안 온다는 것은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에너지가 내가 지탱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운이 좀 약한 거. 그게 좀 아쉽고 이때는 지금 약한 기운이었지만 내가 이제 제대로 비경법제가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꾸준하게 자립심을 가지고 내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니까 자 여기에 어찌 보면은 1대운, 2대운에서 힘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주체적으로 내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때는 뭔가 이제 프로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오지요. 이 글 쓴다는 거는 이 육체적인 어떤 이 노동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나이 먹을수록 정신 노동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를 쓸 것만 들여놓으면 그래서 앞으로 희망은 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 32살 먹은 청년이 모든 국민의 대표처럼 해서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2023년을 우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처럼 2023년에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한번 잘 기억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오니까 희망을 가지고 2023년을 우리 맞이하십시다. 건강하게 2023년 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해돋이라도 한번 보시면서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